삼성전자 반도체.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판이 뒤집어졌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들리더라고요. 삼성 반도체 이제 글렀어.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졌대. 엔비디아가 거들떠도 안 본다던데? 저도 솔직히 걱정됐습니다.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기업인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며칠 전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나래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라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내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끝나거나 될 거라 예상했거든요. 근데 삼성이 일주일이나 앞당겨 버렸어요. 단순히 서두른 게 아닙니다. 물건 받는 쪽에서 제발 빨리 보내달라고 재촉했다는 뜻이에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요.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시장 열의 9을 가져가는 그 회사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앞서 있잖아? 삼성이 한번 잘했다고 뭐가 달라지나? 예전엔 맞는 말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이건 우리 자녀 일자리, 우리 연금에 들어있는 노후 자금이랑 직접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짚고 갈게요. HBM이 뭔지 아셔야 오늘 이야기가 이해되거든요. HBM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건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방에서 요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싱크대 옆에 조리대가 좁으면 재료 손질하다가 자꾸 막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방은 조리대를 넓게 만들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올려놓고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HBM이 딱 그겁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를 확 넓혀서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메모리예요.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냐면요. AI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AI가 우리 질문에 대답하려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해야 해요. 일반 메모리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HBM이 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있을까요? 딱 3군데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지구상에서 이 셋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드는 쪽이 갑이 아니에요. 사는 쪽이 갑입니다. 계산하는 쪽이 바로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 골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팔 곳이 없거든요. 그동안 엔비디아 선택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은 테스트에서 자꾸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 끝났다는 소리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정말 끝난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이 왜 그동안 밀렸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이걸 알아야 이번 반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거든요. HBM은 메모리 칩을 층층이 쌓아 올려서 만듭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랍장 하나짜리랑 10칸짜리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같은 공간에 10칸짜리가 훨씬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메모리도 똑같아요. 높이 쌓을수록 용량이 커지고 성능이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높이 쌓으면 열이 납니다. 전자제품 오래 쓰면 뜨거워지잖아요. 반도체는 열받으면 오작동하거나 고장나요. 그래서 층수 높이면서 열 잡는 기술이 핵심인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이걸 먼저 해냈어요. 삼성보다 앞서서 8단, 12단 쌓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엔비디아가 SK 손들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삼성은 계속 뒤처졌습니다.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하고 납품 일정은 밀리고 뉴스마다 삼성 위기설이 나왔죠.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이때 많은 분들이 불안하셨을 겁니다. 특히 은퇴 자금으로 삼성 주식 갖고 계신 분들, 배당 받으려고 오래 묻어두신 분들,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요, 삼성이 물밑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갑니다.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HBM4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숫자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국제 반도체 표준기구에서 정한 HBM4 속도 기준이 있습니다. 8GBps예요. 근데 삼성 제품은 11.7GBps가 나왔어요. 기준보다 37%나 빠릅니다. 이전 세대보다도 22% 올라갔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마트 계산대 생각해보세요. 원래 계산대 한 줄에 손님 10명 처리했는데 이제 14명을 처리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훨씬 많은 손님이 빠져나가겠죠?
용량도 대단합니다. 삼성이 메모리 칩을 12층까지 쌓았어요. 이게 36GB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곧 16층까지 올려서 48GB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칸 서랍장도 큰데 16칸까지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서랍 열다가 부서지지 않게 튼튼하게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전력 소모입니다. 이렇게 성능 높이면 보통 전기 많이 먹거든요. 근데 삼성은 오히려 전력을 40%나 줄였습니다. 밥은 더 많이 먹으면서 살은 빠지는 체질. 가능합니까? 삼성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삼성이 갑자기 이렇게 잘 만들게 된 비결이 뭐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에는 다른 회사에 없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을 자기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 만들려면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설계. 둘째, 생산. 셋째, 조립과 포장. 보통은 이 중에 하나만 해요. 설계 전문회사 따로, 생산 전문회사 따로. 그런데 삼성은 셋 다 자기 집에서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옷 맞춤으로 만든다고 해보세요. 디자인하는 사람, 천 자르는 사람, 바느질하는 사람이 전부 다르면 소통하느라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한 장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면 속도도 빠르고 품질도 좋아지겠죠. 이번 HBM4에 삼성이 10나노급 최신 메모리 기술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4나노 공정까지 동시에 적용했어요.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의 삼성뿐입니다. 경쟁사들은 여러 회사랑 손잡고 조율해야 해요. 시간도 걸리고 품질 맞추기도 어렵죠. 삼성은 혼자 해결합니다. 업계에서 하는 말이 있어요. 삼성은 한 번 붙으면 무섭다. 따라잡는 속도가 상상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시작된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의견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쪽에서만큼은 SK 하이닉스가 1등 아니냐. 삼성이 한 방 터뜨렸다고 바로 역전되겠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절 직후에 자기들도 HBM4 대량 출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우리 빠졌다는 소문 사실 아니다 하면서 경쟁에 뛰어들었고요. 세 회사가 전부 링 위에 올라왔습니다. 본격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근데요, 이 싸움이 그냥 기업끼리 경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가 걸린 문제예요. 한국은행 자료 보면요,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넘습니다. 수출품 5개 중에 하나가 반도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메모리 반도체가 핵심이고요. 삼성이 흔들리면 협력업체가 흔들립니다. 협력업체 직원들 일자리와 그 가족들 생계도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삼성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김 과장님이 계세요. 57세인데 대기업 협력사에서 30년 넘게 일하셨어요. 그 회사가 삼성전자 부품 납품하는 곳이거든요. 작년에는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반도체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삼성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바로 월급이랑 연결되는 분들이요. 요즘 김 과장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삼성이 해내서 회사 분위기도 좀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이 HBM 말고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생각이 또 바뀌실 겁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삼성이 잘 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걸림돌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라는 곳에서 SK 하이닉스한테 HBM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도 설계도뿐만 아니라 인건비, 시설비, 원가 자료까지 전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치킨집 사장한테 양념 비법이랑 재료값이랑 인건비 전부 공개해라 하는 거랑 같아요. 사실상 영업기밀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요구한 쪽이 특허 전문 업체인데요. 흔히 특허 괴물이라고 불러요. 직접 물건 만들지는 않고 특허 가지고 소송만 거는 회사들입니다.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타겟이에요. 근데 삼성이라고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반도체가 잘 될수록 이런 공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반도체 산업 전체를 노리는 위협이 있다는 겁니다. 기술로만 이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외부 압박까지 버텨야 진짜 승자가 됩니다. 삼성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결정적인 변수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삼성이 준비한 또 다른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AI는 학습하는 데 집중했어요. 챗 GPT가 똑똑해지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공부해야 하거든요. 이때는 HBM처럼 빠른 메모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AI가 학습 끝내고 실제로 서비스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AI한테 뭔가 물어보면 저장된 정보에서 답을 찾아와야 하잖아요. 이때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꺼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고성능 SSD입니다. 저장 장치요. 컴퓨터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SSD 아시죠? 그거랑 비슷한데 성능이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AI 전용 초고속 저장 장치예요. 엔비디아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자기들 칩 옆에 대용량 SSD 붙여서 데이터 병목 현상 해결하겠다는 거죠. HBM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SSD 시장 1등이 누굴까요? 삼성전자예요. 이미 세계 1위입니다. HBM 시장 다시 잡고 SSD 시장까지 같이 가져간다. 이게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인 겁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십니까? 시나리오가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삼성이 이번 기세 몰아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겁니다. HBM4에서 좋은 평가 받았으니까 후속 물량도 계속 확보하고요. SSD까지 같이 밀어서 AI 시장 전체를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주가도 오르고 협력업체들도 숨통 트이고요.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겁니다. 두 번째는 외부 변수에 발목 잡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허 공격이 심해질 수 있어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이 끼일 수도 있고요. 경쟁사들 추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삼성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해야 하고요. 정부도 반도체 산업 지원을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투자나 주식 판단은 각자 몫이에요. 근데 삼성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흐름이 바뀌었거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 여쭤봤죠. 삼성 반도체 정말 끝난 거냐고요? 답은 아닙니다. 끝나디는커녕 새 판이 열렸어요. HBM4 세계 최초 출하, 까다로운 엔비디아 테스트 조기 통과, 경쟁사보다 앞선 일정, 여기에 SSD라는 두 번째 무기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위기설 한가운데서 물밑 작업하던 삼성이 드디어 올라온 겁니다. 물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특허 분쟁 가능성 있고요. 국제 정세도 불안정합니다. 경쟁사들 추격도 거셀 거예요. 근데요, 어려울 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기업들 아닙니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힘들다 하다가도 결국 버텨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 과장님도 요즘 좀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다고요. 그분한테 삼성 뉴스는 그냥 뉴스가 아닙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잘 되면 협력업체가 살고요. 일자리가 늘고요. 연금 수익률도 좋아집니다. 삼성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HBM4 세계 최초 출하로 다시 경쟁 한가운데 섰습니다. 여기에 SSD라는 숨은 카드까지 있어요. 위협은 남아있지만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